실질적으로 경영자가 동일한지,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또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표시가 분리되어 있는지, 업무 지시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징계나 단체 교섭 같은 노무 관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수개의 법인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은 혹시 무적의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뭐 명확하게 듣고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을 뭐 무적의 사업장 뭐 이렇게 뭐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해고가 좀 자유롭고, 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또 연장이나 야간 수당을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신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실무상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의 그 개념 정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어떤 발생 사유, 그것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해서 한 달 동안 총 투입됐던 근로자의 연 인원을 산정하고 그것을 한 달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눈 그 인원수를 가지고 5인 이상에 해당되냐 5인 미만에 해당되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여기 연 인원의 개념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5명이 열흘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연 인원은 얼마냐? 50명.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 수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반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또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고용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사용 근로자에서 주된 그 쟁점은 상시 사용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사안에서도 주 휴일이 문제가 됐었는데, 주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가 없는, 그리고 실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 휴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주 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했던 근로자만 연 인원에 산입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사용 사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 휴일은 빼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그렇게 산정을 해야 보통 때의 통상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한 개의 법인 아래에 수개의 사업장을 두는 경우, 혹은 같은 사업장으로 보이는 수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실무상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격 부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수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동일한지, 또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한 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판단할 때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 자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급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동일한지,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또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표시가 분리되어 있는지, 또 업무 지시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징계나 단체 교섭 같은 노무 관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수개의 법인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좀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제나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사업장의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하게끔 해놓은 취지는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그 영세한 그 사업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정해 놓은 건데 그것을 일부러 악용하기 위해서 법인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쪼개서 소규모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사업장의 통사,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사업장. 와, 이 한글이 지금 꼬였어. 왜냐면 이게 보통 때